네, 자 이번 시간 이제 보실 부분은 소방에서 공서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법제처 또는 국가법령정보센터라고 검색하시고 공서법 검색하시면 공서법, 공서법 시행령, 공서법 시행규칙이 나오게 되고요. 소방에서 공서법 이게 지금 현재로는 시행이 23년도 4월 4일자 시행이고 입법 예고 떠 있는 게 이제 1월 4일자 있는데 사실 요 법 안에 또 지금 입법 예고된 게 같이 있기 때문에 한번 보시면 나올 겁니다. 한번 전체 원문 파일 보면서 한번 이어가도록 하죠. 공서법이고요. 일단 그리고 먼저 공서법 시행령도 일단 한번 같이 펼쳐놓고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자, 공서법입니다. 공서법 제1장 총칙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항상 모든 법은 제1조가 목적이라고 말씀드렸죠. 그죠? 목적에 보면 이 법은 공사 및 기술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게 제일 중요한 단어입니다. 소방시설업을 건전하게 발전시키고 소방기술을 진흥시켜 화재로부터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고 제일 마지막 요겁니다. 이게 사업법이다 보니까 국민 경제에 이바지한 게 목적입니다. 국민 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일단 사업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2조 용어 정의에 보게 되면 이 법에 사용한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아무래도 이게 제일 중요하죠. 우리 소방 시설업이란 다음 강목의 영업을 말한다라고 해서 일단 소방 설계업이 있습니다. 설계업, 그리고 소방시설 공사업이 있고요. 그리고 소방공사를 감리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소방공사 감리업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뭐 줄여서 감리업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방염 처리업, 뭐 또는 줄여서 방염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 네 가지 업종을 우리가 소방시설업이라고 부르는데 일단 판서 잠깐 한번 좀 보도록 하죠. 기본적으로 우리가 소방업이라고 하는 게 소방 관련업입니다. 소방 관련 업에 해당하는 사업이라고 하는 것들이 설계, 감리, 공사, 시공하는 그 다음에 이제 방염도 사실 공사의 개념이죠. 그 다음에 점검이라는 게 있어요. 점검. 요걸 점검업을 이제 관리업이라고도 원래 줄여서 하거든요. 그래서 점검업이 관리까지 같이 하는 거라서 뭐 점검 관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현재 그 소방 관련 업이 설계업, 감리업, 공사업, 방염업, 점검업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기타 나머지 관련된 부분들이 아무래도 제조업이 있죠. 소방용품 뭐 제조하는 제조업체들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기본적으로 관련 업이라고 하는 개념들이 아니라 관련 단체들입니다. 유관 관련 단체들로서 뭐 각종 협회들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아까 기술원, 안전원 같은 단체들이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소방업종이라고 하게 되면 설계, 감리, 공사, 방염, 점검을 말하게 되고, 현재 그 중에서 설계, 감리, 공사, 방염에 관련된 부분까지를 묶어서 우리가 소방 시설업이라고 하게 되고요. 이 소방 시설업에 대해 해당되는 부분들이 이제 전부 다 무슨 법에 나와 있다. 이 소방 시설업을 할 때 필요한 기준들이 이제 공사업법에서 다루게 됩니다. 관련 법을. 근데 점검 유지 관리에 관련된 부분들, 요걸 이제 유지 소방 시설, 요건 소방 시설 유지 관리업이라고 하고요. 유지 관리업이라고 하게 되고, 따라서 이 부분이 소방 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다루고 있는 업종이 돼요. 그래서 지금부터 공부하실 공사법에서는 설계업, 감리업, 공사업, 방염업에 해당되는 건 공부를 하겠지만 점검업체에 관련된 부분은 공부를 안 합니다. 그래서 이 점검업하고 관리사 가사기증에 대한 부분은 요 소방시설법이라고 하는 법에서 공부를 하시게 되는 부분이다. 일단 이런 말씀 좀 드리고요. 뭐 기타 유관단체 협회들이 어차피 각 법률마다 다 분산되어 있는 것들이어서 일단 업종은 요렇다라는 개념을 좀 알고 계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때 이제 이 업에서는 주가 기술사입니다. 소방 기술사하고 기사들이 원래 주 인력들을 담당하게 되는데 요 관리업만큼은 점검업만큼은 관리사가
반드시 주일력으로 들어가는 개념이 된 거죠. 자, 그 중에서 이제 이번 공서법은 이제 설계, 공사, 감리, 방염에 해당되는 어떤 업종들에 대한 공부를 하시는 것이고, 그럼 이어서 이제 소방시설 업자란, 당연히 그 업을 하는 대표자들, 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소방시설 등록한 자, 대표들입니다. 그 다음에 또 용어가 감리원 얘기가 나오게 되고 기술자란 얘기가 나오게 돼요. 그래서 감리원, 기술자, 요 두 단어가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공부하시다 보면 이제 소방 기술자 수첩, 뭐 또는 앞에 경력자를 붙여가지고 소방기술자 경력수첩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소방 감리원 수첩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로 경력수첩을 해당하는 용어인데, 그래서 우리가 그 자격증을 따잖아요. 원래 소방설비 기사나 소방설비 산업기사, 소방기술사 자격증을 땁니다. 근데 이 자격증은 공부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업을 차릴 때 있어서 업 등록 기준에 필요하지, 업을 운영할 때는 아무 필요 없어요. 자격증은요. 자격증을 있어야지 업을 차리니까 자격증을 딴 것이고, 이후에 영업을 해가지고 거래를 하고 여기 기술자가 들어가잖아요. 그때는 반드시 경력수첩이 필요합니다. 자격증이 필요한 게 아니고. 그래서 자격증은 회사에 그냥 고이 모셔두고 있지 이걸 빼서 쓰는 경우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전부 다 들고 왔다 갔다 하고 소방서 들고 왔다 갔다 하는 건 이 수첩들입니다. 그래서 이 수첩 발급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이 수첩에 경력 관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연차가 쌓이게 되고. 그래서 요 두 개 수첩이 나오는데, 요게 결국에는 뭐가, 기술자 수첩이 공사 쪽에서 필요한 나오게 되고, 요거는 감리 쪽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딱 없는 게 있죠, 이제. 아까 시설업의 종류가 4가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공사업이 있고, 설계업이 있고, 감리업이 있고, 방염업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술자 경력수첩에 뭐가 없다고요? 방염하고 설계 쪽이 없다고요. 설계 쪽도 지금 경력수첩을 만들려고 막 노력하는 중이거든요. 설계협회라든지 단체 등에서. 근데 설계 쪽은 기술자 수첩을 경력 쌓아가지고 도장 찍는 개념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설계업체는 기술자를 많이 안 뽑아요. 그리고 설계업체는 그냥 기본 딱 필요한 인력만 딱 자격증만 갖춰놓고 나서는 경력 있는 사람도 필요 없거든요. 도장 찍는 게 중요한 거다 보니까. 그래서 이 설계업도 앞으로는 좀 경수첩을 만들려고 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설계업은 너무 직원 안 뽑으니까, 새로 신규로. 그런데 이제 공사라든가 감리는 뭐야 돼? 현장에 배치가 돼야 되거든요. 배치가 되다 보니까 이 현장을 영업을 많이 하면 할수록 또 계속 필요한 거예요. 감리도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필요한 이 경력수첩이 2가지가 있다라는 거. 일단 그걸 한번 들어보실 필요는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점검도 이제는 점검 경력수첩을 만들었어요. 점검업 쪽에서. 그래서 이제 점검도 관리사도 경력을 쌓아나가고 보조 인력들도 경력을 쌓아나가는 이제 경력수첩을, 점검자 경력수첩을 만들었습니다, 지금. 그건 그 법은 어디 있다고요? 시설법에 나올 것이고, 요 기술자 경력수첩하고 감리경력수첩은 이 법에 나옵니다. 공사법에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감리원이란 공사 감리업자에 소속된 기술자로서 공사를 감리하는 사람을 말하게 되고, 기술자란 소방기술 경력을 인정받은 사람과 다음 과목 어느 하나의 사람으로 한다. 자, 그러면 일단 여기서 소방기술 경력 등을 인정받은 사람이라고 해서 또 이제 소방기술 인정 자격 수첩이라는 게 또 있어요. 요거 말고, 요 수첩 2개 말고 또 뭐가 있다? 소방기술 인정 자격 수첩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요게 이제 소방청장이 해주는 수첩인데, 요 자격증에 관련 나올 수 있는 조건이 뭐냐면 비관련 학과라 하더라도, 이게 소방 분야 쪽이 아닌, 안전 분야가 아닌 비관련 학과, 뭐 인문계열이라 하더라도 4년제 대학을 졸업을 하고 1년 이상만 소방 업종에 근무한 경력이 있으면 요거를 만들어낼 수가 있도록 돼 있어요, 현행법상.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 수첩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또 뭐 할 수 있다? 보조 인력으로 선임될 수 있는 조건에 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자격증을 취득하신 분들, 소방기사나 산업기사 자격증을 취득하신 분들은 요걸 없애자라고 주장하는 중인 거죠. 요 수첩은 그냥 자격증 공부 안 해도 뭐 하는 거니까 나오는 거라서. 근데 이것도 가지고서도 뭐 할 수 있다? 보조 인력으로 선임할 수 있도록 지금 이제 주 메인 건설사들이라든가 주장해서 만들어낸 것들입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제 기술자분들은 자격증을 공부하고 따야지 되지, 굳이 이렇게 되냐, 이런 게 서로 반발하는 내용이 있는 상태고요. 일단 이런 수첩도 있다. 요 수첩과 다음 강목에 어느 하나의 사람으로서 요런 시설업과
또 점검 관리업에 있는 기술 인력으로 등록된 사람을 전부 다 우리는 앞으로 뭐라고 부르겠다? 소방 기술자들이다. 이렇게 부르겠다는 얘기입니다. 말하는 게. 그래서 이제 관리사도 소방 기술자죠. 그래서 관리사 자격증을 따면 고급 기술자 수첩을 그냥 줍니다. 그러니까 공사업에 들어 써먹을 수 있는, 공사 쪽에 써먹을 수 있는 고급 기술자 수첩을 그냥 줘요. 관리사를 따면. 근데 관리사 따고 또 5년 경력 있는 사람들은 특급 기술자 수첩을 줍니다. 돈은 좀 내긴 내야 되겠지만 줍니다, 바로.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이런 사람도 누가 될 수 있고 기술자로는 될 수가 있다. 근데 이 사람이 관리사가 뭐는 안 돼요? 감리원은 안 돼요. 감리 경력으로 인정을 안 해줍니다. 그래서 관리사 땄다고 감리 쪽은 갈 수는 없어요. 기술자로는 가도. 네, 그런 법조항들이 있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국가기술자격증이라는 기술사나 기사나 산업기사 위험물 자격증까지 취득한 사람까지 묶어서 우리가 무슨 사람이라고 부른다? 소방기술자라고 부릅니다. 그럼 위험물 자격증이 없는 사람들 전기기사나 뭐 그러면 산업안전기사 하면 기술자 아니냐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산업안전기사나 전기기사 이런 것 따면 뭐 할 수 있다? 경력 인정 수첩을 또 발급할 수가 있다고요. 그걸 또 그쪽으로 신청하면 되니까. 그럼 그거 신청하면 그거 가지고 뭐 할 수 있다고 또 보조 선임할 수 있고 기술자 등록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일단은 요 사람도 요 자격증까지는 뭐 하지 않아도 굳이 인정 자격증 경력 수첩을 발급받지 않고 그냥 이 자격증을 바로 뭐 할 수 있다고요. 활용할 수가 있는 것이고 이 자격증이 없는 사람들은 이거라도 뭐 해가지고 발급받아서 써먹어라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이제 발주자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뭐 당연히도 이제 그 시행사 돈 쓰는 사람들. 그래서 설계, 시공, 감리, 방염을 업자에게 도급하는 자를 말하게 되고 뭐 하도급하는 자는 제외한다라고 하는데 일단 발주자는 발주자입니다. 네. 나머지 넘어가셔도 될 것 같고요. 일단 용어 정의에서 중요한 게 이제 시설업의 종류를 아시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고 그리고 일단 미리 들어가기 전에 수첩이라고 하는 게 필요하다. 감리원 수첩, 기술자 수첩, 그리고 기술 인정 자격 수첩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죠. 자, 이어서 2조의 2번에 소방공사 등 관련 주체의 책무라고 돼 있는데 이렇게 신설된 내용 이후로는 뭐 크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에요. 소방청장은 이런 역할을 해야 되고 발주자는 이런 노력을 해야 되고 그리고 업자들은 또 이제 성실하게 공사 등을 수행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라서 의미는 없습니다. 3조도 넘어가셔도 되고요. 이제 4조죠. 소방시설업의 등록이 제일 먼저 나옵니다. 자, 1번에 특정 소방대상물. 앞서 기본법 때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소방대상물이라고 하는 거는 건축물, 차량, 선박을 다 말해요. 근데 특정 소방대상물은 뭘 말한다고요? 건축물을 말한다고요. 근데 이 특정 소방대상물은 사실상 법적 용어는 뭐냐면 소방시설을 설치하는 소방대상물을 말합니다. 근데 현행법상 소방시설이라고 하는 걸 설치해야 되는 건 건축물밖에 없거든요. 현행법상. 그래서 제가 이제 건축물을 특정 소방대상물이라고 말씀드린 거고, 자, 특정 소방대상물에서 소방시설 공사 등을 하려는 자는 업종별로 자본금, 기술인력 등 돼 있습니다. 이 업종이라고 하는 게 이제 아까 그 공사, 설계, 감리, 방염, 업별로 이런 것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시도지사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시도지사에게 소방시설업을 등록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러면 이제 일단은 누구한테 등록하냐 이거죠. 누구한테? 시도지사에게. 그럼 이때 필요한 등록 요건은 누구령으로 정했다고요? 대통령령으로 정했다고요. 그래서 중요한 건 이어서 보실 게 대통령령입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1항에 따른 소방시설업의 업종별 영업 범위도 대통령령이에요. 그래서 등록 기준하고 영업 범위가 같이 나와 있습니다. 대통령령에. 좀 이따 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3번부터 보시게 되면 1항에 따른 소방시설업의 등록 신청과 등록증, 수첩의 발급, 재발급 신청, 그 밖에 등록에 필요한 사항이라고 하니까 뭐가 많아요? 어떤 뭐 말도 많고, 그죠? 얘기도 많고, 또 뭐가 필요하게 있어? 재발급 신청할 때. 신청서도 필요할 거잖아요. 양식도 필요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다 뭘로 정한다?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누구령인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등록 기준하고 영업 범위는 누구령이라고요? 대통령령. 그리고 이때 등록 신청하는 방법, 절차, 그 다음에 이제 어떤 필요한 신청서 이런 것들은 다 어디 있다? 행정안전부령에 있다. 이렇게 한번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어지는 요 시행령, 시행규칙은 제가 좀 이따 보도록 하고 4번에 1항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입니다. 공기업.
준정부기관, 그 다음에 지방공사나 공단이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시도지사들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자체 기술 인력을 활용하여 설계 감리는 할 수가 있다. 대표적으로 들어가는 게 이제 부산주택공사, 뭐 대한주택공사, 뭐 토지공사, 뭐 이런 데들입니다. LH나 SH라든가 이런 데들은 설계 감리 면허를 굳이 만들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원래는 소방설계, 소방감리를 하려면 소방설계업, 소방감리 면허를 내야 되는데 여기는 그렇게 할 필요 없다. 요 공사나 공단은. 그래서 그때 이제 주로 어떤 공사공단들 주택의 건설공 목적으로 설립된 공사공단 그리고 설계 감리 업무를 주요 업무로 규정하고 있는 공사공단을 말합니다. 요게 이제 LH나 SH나 뭐 주택공사, 부산토지공사 이런 데들을 말해요. 요런 데들은 등록하지 않고 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죠. 자, 여기까지가 법규상 말한 소방시설업의 등록이라고 하는데 중요한 건 다 시행령에 나와 있습니다. 시행령에 보게 되면 제1조 목적이 한번 넘어가고요. 제2조에 소방시설업의 등록 기준 및 영업 범위라고 해서 공사업법 제4조 1항 및 2항에 따른 업종별 등록 기준 및 영업 범위는 별표 1과 같다라고 하고요. 별표가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럼 공사업에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표 1 기준을 갖추어서 소방청장이 지정하는 금융회사 또는 소방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소방산업공제조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금융회사가 지금 아마 우리은행하고 몇 개 은행이 있어요. 그런 은행들 또는 이제 소방산업공제조합이 원래 있거든요. 대부분 이제 여기다가 넣습니다. 이 소방공제조합에다가 별표 1에 따른 자본금 기준 금액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의 담보를 제공받거나 현금의 예치 또는 출자받은 사실을 증명하여 발행하는 확인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자, 이제 좀 이따 보시겠지만 별표 1을 보시게 되면 공사업, 감리업, 설계업, 방영업의 등록 기준이 나와요. 근데 그 중에서 공사업에 해당하는 부분인데 공사업을 할 때는 자본금이 필요합니다. 돈이 있어야지 업을 내주거든요. 그럼 자본금이 1억짜리가 나오게 되는데 그럼 1억의 20%니까 2천만 원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2천만 원을 소방산업공제조에다 돈을 내야 됩니다. 내면 그 확인서를 받아 떼줘요. 그 확인서가 들어간다 이거죠. 신청서에. 시설협회에 넣어갈 때 요 신청서가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고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제 등록 기준과 영업 범위를 보시는 게 중요한 거라서 저하고 같이 요 별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공사업법 시행령에서 제일 밑에 가보시면 이제 별표들이 나오죠. 그죠? 그 별표 중에 별표 1번에 보시게 되면 이게 이제 업종별 등록 기준 및 영업 범위인데 공사법에서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공사법에서는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고 일단 이제 체크를 해야 될 부분들이 좀 많고요. 여기서 보시게 되면 일단 그 1번에 설계업의 등록 기준 및 영업 범위입니다. 자, 근데 우리가 이제 현재 소방업종 중에서 설계업을 하시는 분들을 보면 전문 설계업이라고 한 게 있고요. 그리고 일반 설계업이 있습니다. 설계업은 전문 설계업을 하기 위해서는 기술 인력만 있으면 돼요. 돈도 필요 없고 사무실은 필요합니다. 사무실은 근데 면적 이런 기준이 없어요. 그냥 주소만 있으면 돼요. 그러면 이제 기술 인력만 있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술 인력이 뭐가 된다? 주된 기술 인력으로 반드시 누가 필요하다고요? 소방기술사 1명, 그리고 보조기술인력 1명에서 2명의 기술자만 있으면 전문 설계업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지금 요 2명 내놓고 전문 설계 내놓고 그냥 인력 확보가 더 없는 거예요. 도장을 막 찍을 수 있거든요. 현행법상은. 기술사가 그냥 도장을 막 찍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또 면적 제한을 둬가지고 1명당 할 수 있는 면적 제한 이런 걸 좀 주겠다는 게 지금 취지고요. 목표가 있고. 그 다음에 이어서 이제 영업 범위도 보니까 뭐라 한다. 모든 특정 소방 설치되는 소방 설계를 다 할 수 있다라고 하죠. 소방 설계를. 자, 그런데 일반 설계업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기계 분야 일반 설계업이 있고 전기 분야 일반 설계업이 있어요. 그 얘기는 전문은 뭐 한다고요? 기계 전기를 다 할 수 있다는 얘기고 일반 설계업을 하기 위해서는 기계 분야 설계업 내고 전기 분야 일반 설계업 내고 두 면허를 들고 있을 수는 있다 이겁니다. 한 개만 할 수도 있고. 자, 그러면 일반 기계 설계업을 하기 위해서는 주된 기술 인력으로 소방기술사 또는 기계 분야 소방설비 기사가 1명이 있어야 되고요. 그럼 보조 인력으로 1명이에요. 이때 보조도
기계 쪽만 해당이 됩니다. 기계 보조 인력 기준이 있거든요. 나중에 보시겠지만. 그래서 이때 요렇게 한 명 한 명. 그러면 이제 기술사 있으면 그냥 뭐 했겠어요? 어차피 전문했지 굳이 이거 하진 않을 거니까 의미가 없어요. 실제 이게. 이 문구 자체가 사실 의미는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소방설비 기사가 주 인력으로 한 명 필요하고 산업기사 안 되고요. 그럼 보조가 한 명 있어야 됩니다. 2명 가지고 무슨 면을 낸다고요? 기계 분야 일반 설계업을 낼 수가 있어요. 전기 분야를 할 때 보게 되면 당연히 기사는 의미 없고 전기 분야 소방설비 기사 한 명하고 보조 기술 인력 한 명에서 이것도 2명이 있어야 됩니다. 요 2명으로 전기 분야 설계를 내는데 만약 싼 기사 한 명인 거예요. 기계 기사도 있고 전기 기사도 들고 있는 사람 2개를 들고 있는 사람 한 명이 있다. 그럼 그 한 명이 여기 주인력, 여기 주인력 인정이 됩니다. 나중에 그 얘기는 주인력에 대한 이중으로 주인력을 걸 수 있는 범위는 나중에 설명이 나와요. 그때 설명드리도록 하고 일단 그래서 일반 설계업을 낼 때는 3명이 필요합니다. 2개 다 낼 때. 그러니까 기계 일반 설계업과 전기 일반 설계업을 내고 싶다. 그때는 싼 기사 한 명을 주인력으로 둘 다 걸어놓고 보조는 무조건 따로따로 해야 돼요. 2명이 필요해요.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전문은 누가 있으면 된다. 기술사 한 명하고 보조 한 명 있으면 됩니다. 이 보조도 기계 전기 구분 없이 한 명 있으면 돼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전문 설계 할 수 있고 그래서 일반 설계는 이제 문제는 일반 설계가 아파트에 설치되는 기계 분야 소방 설계를 할 수 있는데 제연은 제외된다고 합니다. 근데 요즘 짓는 아파트 대부분 지으면 어떻게 돼? 다 높게 짓지 낮게 지으면은 이게 마진이 안 남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대부분 다 전문이 합니다. 일반 설계 없습니다. 그 다음에 와서 연면적도 3만 제곱미터 미만의 특정 소방 대상물 또 재연설비는 반드시 전문해라 이거거든요. 재연설비 같은 대상물 제외 이건 무조건 전문 가야 되는 것이고 에 설치되는 기계 분야 설계 그 다음 위험물 공장의 경우는 또 1만 제곱미터 미만까지만 설계할 수가 있고 그리고 위험물 제동에 설치되는 기계 분야 설계를 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지금 현재 국내 설계업이 사실은 일반 설계업이 있긴 있는데 이게 그렇게 막 영업이 막 잘 되고 하는 건 없어요. 일반 설계업은 대부분 다 전문 설계 다 하고 있고 그 이유가 다시 말씀드리자면 전문 설계가 도장 찍는데 한도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일반 설계업들은 설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일반 설계업은 크게 의미는 없는 업종이긴 하고요. 현재적 조건으로. 그런데 전기 분야도 마찬가지로 일단 아파트에 설치된 전기 분야 설계를 할 수가 있고 연면적 3만 미만, 공장은 1만 미만 대상물의 설계 이런 전기 분야 설계를 할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중요한 건 이제 면적이 면적. 3만 미만까지만 일반, 3만 이상이면 전문. 그리고 재연설비는 무조건 전문. 그리고 공장은 1만 미만이 일반, 1만 이상이면 무조건 전문. 그렇게 설계를 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 표 밑에 보면 비고사항이라고 해서 기계 분야 및 전기 분야가 그럼 뭐냐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시험 칠 때 시험 과목 범위이기도 한데요. 기계 분야 같은 경우에는 소화기구부터 해서 그러니까 우리 NFTC 1번대 설비들입니다. 소하 설비들이 소하 설비들이 쭉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2번대 설비가 경보 설비들인데 이 비상경보, 비상방송 이런 설비들이 나와요. 그건 전기 설비 쪽이고 그럼 3번대 설비 중에 피난기구하고 인명구조기구가 있는데 이건 기계 쪽이고 유도등, 유도표지, 비상조명 등 쪽은 전기 쪽으로 빠집니다. 범위가. 그 다음에 이제 상수도, 형수, 소하수조, 저수조가 이제 결국 아까 말씀드렸던 그 소하용수 설비. 소방용수시설은 기본법 용어고 소하용수 설비가 소방시설법 용어인데 여기 이제 소하용수 설비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재연설비, 연결송수가 연결살수, 연소방지 설비라고 돼 있는데 하여튼 요것들이 전부 다 무슨 설비라고요? 소방 기계 분야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기계 분야 소방시설에 부설되는 전기시설도 기계 분야인데 다만 비상전원 동력회로, 제어회로 그리고 기계 분야 시설을 작동하기 위해 설치하는 감지기에 의한 화재 감지 장치 및 전기 신호에 의한 작동 장치는 누구 거다? 이건 전기 쪽 거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실상 따라가는 전기는 다 전기 거예요. 그래서 이어지는 전기 분야 개념이 이제 경보 설비들. 여기 경보 설비 쭉 얘기를 여기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까지 경보 설비 하고 요게 이제 아까 그 피난기구, 인명구조기구 다음에 있는 유도등, 비상조명 등 이런 것들 소방 전기 설비 쪽이고 그 다음에 이제 비상 콘센트, 무선 통신 보조 설비 앞서 말했던 요 제외되는 요 단서 조항들까지 요건 다 무슨 분야다? 전기 분야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격증 시험에서 이제 기계자격증, 전기자격증 시험 범위예요. 이 내용 자체가. 그 다음이어서 이제 여기 있죠. 일반 설계업의 기계 분야 및 전기 분야를 함께 하는 경우 주된 기술 인력은 기술사 한 명. 근데 뭐 기술사 한 명 있으면 어차피 뭐 전문 내지 누가 일반 내겠어요. 그죠? 또는 이제 기계 분야 소방 설계 전기 설계
소방설비 전기 분야 기사 자격을 함께 취득한 사람 1명으로 할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주일력은 쌍 기사 1명으로 할 수가 있다. 뭐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거고요. 자, 그다음 이어서 이제 3번 얘기는 이렇게 쭉 너무 양이 많아요. 좀 너무 많은데 이걸 제가 그냥 간단하게만 설명을 좀 여기까지 설명을 좀 드리고 넘어갈게요. 넘어가는데 이제 이 부분은 내용이 뭐냐면 그 사람 1명이 자격증을 여러 개 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사실 전기기사 딸 수 있고 산업안전기사 딸 수 있고 여러 개 막 자격증을 한 10개 딸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소방업종에서는 내가 만약 소방기술사도 있고 관리사도 있고 쌍기사도 있다. 뭐 자격증 다 딴 거 소방 쪽 자격증 다 들고 있는 기술사 들고 있고 그러면 반드시 한 회사 내에서 이 사람 자격증을 2개는 쓸 수가 있습니다. 내용이 그래요. 2개는 쓸 수가 있어요. 그런데 감리는 무조건 2개 쓸 수 없어요. 감리는 무조건 그 1개만 쓸 수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어떤 개념이냐면 감리에 배치될 때에는 자격증 다 있지만 감리는 1개만 써야 돼요. 다른 데 등록할 수가 없고. 그런데 공사하고 점검은 같이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관리사가 쌍기사 들고 있어요. 그럼 쌍기사로 뭐 할 수 있고 공사업 주인력 쌍기사로 걸고 공사업 전문 공사업 나중에 나오거든요. 주인력 걸고 관리사로 관리업 주인력 거는 거예요. 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한 회사 내에서. 그 다음에 또 한 회사가 점검업도 하고 설계업도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관리사가 기술사 들고 있고 지금 관리사 들고 있잖아요. 그러면 전문 설계업 낼 때 기술사 쓰고요. 관리사로 관리업 쓸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게 나중에 배치되는 부분이 생깁니다. 나중에 배치 때 이제 이중 배치가 되는지를 보는데 일단은 회사상 등록은 할 수가 있다 이거예요. 1명이 2개는. 예, 그래 그 얘기를 나이를 위해 쭉 한 거예요. 읽어보시면. 근데 그걸 막 외우고 있을 건 아닙니다. 예, 그런 의미는 없을 것 같고. 자, 4번에 보면은 이제 보조기술력이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다음 과목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라고 해서 소방기술사도 보조할 수 있다 이거죠. 근데 뭐 기술사다가 누가 보조 넣겠어요, 그죠? 예. 기사나 산업기사 자격증도 보조 넣을 수 있다 그런 얘기고 소방공무원으로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근데 이 사람도 요거를 뭐 하라고 이렇게 발급 신청하라고. 이 자격증이 뭐다? 소방기술 인정 자격수첩인 거예요. 그걸 발급받으면 그 사람을 보조 선임할 수 있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또 기술 관련된 자격, 경력 및 학력 나오잖아요. 이게 정말 많거든요. 이게 정말 많아요. 이 조건 자체가. 이 많은 조건을 중에 하나라도 되면 그냥 요 수첩을 말할 수 있다고요. 발급받을 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다 무슨 사람이 될 수 있다? 보조 인력으로 선임될 수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5번 얘기는 넘어가요. 이거 크게 의미 없을 것 같고 엔지니어링 산업법 얘기인데 넘어가고 6번도 뭐 넘어가셔도 될 것 같고요. 자, 이렇게까지가 이제 설계업에 대한 등록 기준을 보신 거고 영업 범위도 보신 거죠. 영업 범위가 뭘 말하는 거다? 전문은 다 할 수 있다. 일반은 연면적 3만, 공장은 10,000 미만. 그게 영업 범위입니다. 자, 이어서 공사업이에요. 자, 공사업도 마찬가지로 무슨 업과 무슨 업이 있다고요? 전문 공사업이라고 하는 게 있고 일반 공사업이 있습니다. 일반 공사업이 다시 기계 분야와 전기 분야로 하는데 뭐 말씀드리지만 국내에 일반 공사업, 일반 전기 분야, 기계 분야 공사업은 거의 잘 없어요. 대부분 다 무슨 업? 전문 공사업입니다. 공사업은. 자, 전문 공사업을 내기 위해서는 기술력과 자본금도 필요합니다. 이제는. 이게 공사라서. 이 정도 돈은 있어야지 면허 내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가번에 주된 기술력으로는 소방기술사 또는 기계 분야와 전기 분야 소방설비기사 각 1명이라고 해서 원래 2명이 필요한데 기계 분야 및 전기 분야 자격을 함께 취득한 사람 1명 할 수도 있다라고 돼 있죠. 그죠? 쌍기사 1명. 그리고 보조가 몇 명? 2명이 있으면 전문공사 면허 낼 수가 있고요. 이때 필요한 게 법인 업체로 낼 때에는 자본금 1억, 개인 회사로 낼 때에는 자산평가액이 1억 이상 있으면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영업 범위는 모든 공사를 다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요. 자, 그런데 이제 일반으로 낼 때는 기계 분야 일반 공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기술사 또는 기계 분야 기사 1명, 보조 1명이 필요하고 요때도 1억이 필요해요. 그리고 전기 분야를 낼 때 전기 분야 기사 1명과 보조 1명이 필요하고 요때도 1억이 필요한데 그냥 이럴 바에야 그냥 뭐 한다고요? 그냥 전문 내지 누가 이 2개를 따로따로 내겠냐고요. 그죠? 전문 내가지고 한꺼번에 1억 하면 돼. 요건 2억이 필요한 거니까. 실제 돈 자체가. 이건 의미가 없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근데 이렇게 하는 데들이 있어요. 가끔. 어떤 거냐면 이제 전기공사업을 주로 한 업체들. 전기공사가 준 거예요. 기계는 안 하는 업체예요. 주가 전기공사업이었는데 소방전기공사 면허를 더 낼 때가 있습니다. 일반으로.
그래서 나는 이제 일반 전등공사하면서 감지기까지 내가 하겠다 이거지 이제. 그래갖고 내는 경우들이 있고요. 또 기계설비 공사업 하시는 분들이 있고, 배관 공사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펌프 공사하고. 일반 기계설비 공사 면허를 하신 분들이 소방기계 면허를 내시는 분들도 가끔 있긴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분위기가 그런 분위기보다 그냥 무조건 전문 내는 게 많이 있죠. 분위기가. 근데 이제 중요한 건 그래요. 전문은 다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일반 공사 면허를 내면 또 뭐라고 돼 있다? 제한이 있거든요. 면적이 얼마까지만? 만 미만까지만 공사를 할 수가 있다 보니까 당연히 뭐 낼 거다. 전문 내는 게 더 낫습니다. 맞는 거고. 그리고 이제 위험물 이런 쪽에만 공사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밑에 다시 또 비고상이 또 나옵니다. 비고상이 또 나오는데 뭐 1번, 2번 의미 없고요. 3번도 보실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뭐 지금 자본금이란 이런 용어다. 이런 얘기인데 넘어가고. 그리고 보조기술 인력도 똑같습니다. 앞에서 봤던 내용과 동일하니까 뭐 똑같다 이런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5번 얘기도 똑같은 내용들이에요. 아까 전에 봤던 이중으로 한 명이 두 개를 들고 있을 때 선임할 수 있는 조건을 말하는데 앞에 설계 쪽이랑 똑같습니다. 넘어가셔도 되고. 자, 6번부터 중요해요. 용어 정의, 이거 중요한 용어고요. 아셔야 될 용어죠. 공사업에서. 개설이란 단어가 나옵니다. 개설. 그러니까 신설이 있을 것이고 신설이 있을 것이고 개설이 있고 이전이 있고 정비가 있다 이거예요. 용어가. 자, 개설이란 이미 대상물에 설치된 소방시설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시키고 새 걸로 바꾸는 걸 뭐라고 한다고요? 개설공사라고 하고, 이전이란 이미 설치된 소방시설 등을 현재 설치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옮겨 설치하는 것을 이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정비란 이미 설치된 시설 등을 구성하고 있는 기구를 교체하거나, 그냥 이 설비 전체를 바꾸는 게 아니라 거기 있는 부품들을 교체하는 거예요. 그걸 교체하거나 보수하는 것을 말한다 라고 합니다. 이 용어도 좀 중요한 용어고요. 자, 이어서 3번에 감리업입니다. 자, 우리 감리라고 하는 게 또 크게 두 가지. 무슨 업과 무슨 업? 전문 감리업과 또 일반 감리업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항상 모든 업종은 전문가 일반이 있다. 자, 전문 감리업을 하기 위해서는 기술 인력만 있으면 됩니다. 자본금 이런 필요 없고요. 그래서 기술 인력에 누가 필요하다? 소방기술사가 1명 필요하고요. 그럼 기계 분야 및 전기 분야 특급 감리원이 각 1명이 필요합니다. 근데 가로 열고 보니까 뭐라고 돼 있다? 기계 분야 및 전기 분야 자격을 함께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는 경우 그에 해당하는 사람 1명 해도 된다. 즉, 2개 다 특급인 사람, 양특급 사람 1명 해도 된다 이겁니다. 원래는 각각이지만. 그래서 기술사 1명, 양특급 1명, 그리고 양고급 1명, 양중급 1명, 양초급 1명이라고 해서 수첩이 중요한 거예요. 이제 이건 중요한 게 뭐가 중요하다고요? 기사 자격증이 아니고 감리원 수첩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회사 내에 초급 감리, 양초급 돼 있는 감리원 수첩 들고 온 사람 1명, 양중급 1명, 양고급 1명, 양특급 1명, 기술사 1명. 총 몇 명? 5명의 기술자가 등록돼 있어야 됩니다. 최소 5명. 그 사람이 있으면은 전문 감리업을 낼 수가 있다라는 거고, 모든 특정 소방 대상물에 설치되는 공사의 감리를 할 수가 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감리가 나중에 보시겠지만 초급 감리도 그냥 안 나와요. 기사 취득하고 소방 경력이 1년 이상 있어야 초급 감리가 나오거든요. 산업기사로는 2년 경력이 있어야지 초급 감리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냥 증 땄다고 바로 초급 감리 안 나오는 거라서, 그래서 감리 쪽이 사실상 소방업종에서는 최종 단계의 취업 루트예요. 왜냐면 자격증을 따자마자 감리를 갈 수가 없거든요. 일단 자격증 따고 어디 쪽 가야 된다? 설계가 됐든 공사가 됐든 점검 쪽으로 갔든 경력을 쌓아야 감리 수업이 나오기 때문에 이 감리는 바로 갈 수가 없는 게 사실입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일반 감리업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또 기계 분야 일반 감리업에서는 기술사 필요 없이 그러니까 기계 분야 특급 1명, 기계 분야 고급 1명, 공급 또는 중급 1명, 초급 1명이에요. 그럼 결국 이제 기계는 이렇게 3명이 필요하고 전기 쪽도 낼 때 또 3명이거든요. 근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양특급 1명, 양특급 1명, 중고급 들고 있는 사람 1명, 양초급 들고 있는 사람 1명. 그러니까 3명 있으면은 요건 됩니다. 기계하고 전기 분야를 같이 낸 일반 감리업을 낼 수가 있는 건 3명. 그럼 전문 감리업은 몇 명? 5명이 필요한 거예요. 요건 6명 필요한 게 아니라 3명만 있으면 됩니다. 최소. 근데 일반 감리업은 또 마찬가지로 영업 범위가 어떻다고요? 연면적 3만이고 공장 경우 1만 미만이라고 하고, 제연설비 제외하니까 뭐하고 똑같아요? 이 영업 범위는 설계 쪽하고 똑같죠. 설계 쪽하고. 그래서 보통 우리나라 업계가
설계 감리를 같이 합니다. 설계하고 감리하고. 그 다음에 점검하고 공사 지적이 많이 나오니까 점검업체가 공사를 많이 하거든요, 실제로. 그래서 점검 공사업이 있고요. 그 다음이 공사면허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업계는 그렇게 좀 분할돼 있는데 설계만 하시는 업체는 잘 없고요. 많이는 없고요. 설계만 하시는 업체도 있긴 있겠지만 실제로 소방업 중에서는 설계 감리업입니다. 설계 감리를 같이 하는 업. 그 다음에 점검 공사 같이 하는 업. 그 다음에 공사만 하는 업종. 근데 공사만 하는 업종이 지금 좀 많이 영세한 편인 거예요. 공사만 하는 업종. 근데 당연히 공사만 쪽에서 공사기를 많이 하시는 또 영업력이 좋으시가지고 많이 하시는 업체도 있고요. 일반적으로. 또 작은 업체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점검하고 공사하는 업종은 보수공사 위주의 공사를 좀 더 많이 할 것이고 공사 전문 공사 그냥 공사만 하시는 분들은 보통 그 건설사 쪽에서 건물공사면을 많이 내거든요. 그러면 일반 자기공사 할 때 전문공사, 허분공사를 해서 입찰돼가지고 많이 들어가고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있고 이제 설계 감리를 하죠. 설계하고 감리하고 이런 식으로 돼 있어서 이게 감리 쪽하고 설계 쪽이 영업 범위가 똑같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뒷부분 내용은 똑같아요. 같은 내용들을 말하고 있고 뒤에 뭐 특급, 고급, 중급, 초급이 뭔지는 나중에 보겠습니다. 나중에 보도록 하고 뭐 뒷부분은 보실 내용 없어요. 자, 이어서 이제 마지막입니다. 우리 방염 처리업이라는 업종이 있고요. 자, 방염 처리업은 전문하고 일반이 없습니다. 방염 처리업은 세 가지 섬유류 방염업이라고 하는 게 있고 합성 수지류 방염업이 있고 합판 목재류 방염업이 있습니다. 세 가지 업종이 있는데 우리 지나가다가 소방 공사업체들이 보면 간판에다가 방염 이렇게 해놓고 방염공사 이렇게 붙여놓는 업체들이 있어요. 그건 전부 다 요 합판 목재류 방염업입니다. 위에 보시는 요 두 가지 합성 수지류 방염업하고 섬유류 방염업을 하는 소방공사업체는 없어요. 요 두 개는 어느 업체에서 하는 거냐면 말 그대로 섬유 제조사들이 만들어냅니다. 면허를 섬유를 제조하는 제조사들이 섬유류 방염업 신청을 해서 만들어 놓고요. 합성 수지류 방염업이 플라스틱류고 또 이제 어떤 플라스틱류 계열들이거든요. 요거 역시도 해당 제품 제조사들이 요 면허를 등록시키고 제품 검사를 받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합판 목재류 방염업이 뭐냐면 후처리라고 해서 그래서 요 위에 두 개 업종은 선처리 제품들이라고 해요. 방염 선처리. 그래서 미리 제품이 나올 때 방염 필증이 붙어 있는 제품들, 암막 커튼이라든가 블라인드 같은 것들이 방염 칠된 것들,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제조사들이 등록하는 것이고, 합판 목재류 방염업이 뭐 하냐면 방염제를 삽니다. 방염제. 방염제로 또 성지 승인 받은 업체들이 있어요. 화학 공장들. 그러니까 방염제가 만들어진 것들을 이 사람들이 사와가지고 가서 뭐 하냐면 그냥 칠하는 거죠. 합판 목재 공사된 장소에다가 뿜칠을 하거나 페인트 칠처럼 발라가지고 2, 3회 도장을 한 다음에 말려가지고 그 일부를 잘라가지고 성능 테스트 맡기고 인정받은 필증 받아서 붙이고 뭐 이런 겁니다. 그리고 방염제 약품통에 보면 필증이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필증을 붙여서 이용하게 되는데 지금 소방서에서도 굉장히 난감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샘플을 뜯어서 검사를 하는데 또 다른 부분들 검사까지 할 수는 없다 보니까 뭐 소방서에서도 지금 많이 고민하는 게 실제 현장 가서 진짜로 방염된 건지 아닌 건지를 확인할 방법이 없다 이거죠. 그런 부분들이 지금은 좀 논란이 있다. 근데 이제 기존 선처리 제품들이 어차피 그 과정상에서 또 샘플링 검사를 해가지고 전체 뭐 100롤을 뽑았으면 100롤 중에 한두 롤을 검사를 맡기고 하는데 그런 게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요런 것들인데 결국 이거는 이제 합판 목재류 방염업이 설치 현장에서 방염 처리가 줍니다. 제조될 때 목재 공장에서 목재 제품 공장에서 방염을 신청해가지고 면허 내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일반 합판 목재를 팔았으면 그걸 공사하고 나서 그 다음 부처리하는 게 요 면허다. 요렇게 이제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때 이제 필요한 여기 보면 이제 시험 처리 시설 및 시험 기기들이 이제 부표가 있습니다. 부표 보면 실험 장비들이 막 있어요. 그래서 장비들만 있으면 되고 실험실 갖춰놓고 거기에 장비 갖춰놓고 있으면 되는 거라서 자격증은 필요 없습니다. 방역업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어지는 부표가 붙었어요. 같이 붙어 있는데 요 표에. 그래서 방염 처리 시설에서 이런 장비들을 갖춰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뭐 장비 외울 건 아니라서 이런 장비들을 갖추면 방염 면허를 낼 수가 있다. 그 정도만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부분이 이제 좀 전에 그 시행령에서 대통령령으로 등록 기준 및 영업 범위가 별표 1과 같다라고 해서 공부하신 부분이고, 그 다음이어서 이제
이렇게 100분의 20, 아까 그 공섭을 낼 때는 1억이 필요한데 그 1억이 20%를 맡겨놓고 확인서 있어야 된다. 그럼 3번에 시도지사는입니다. 계속 주체가 시도지사는 법 4조 1항에 따른 등록 신청이 다음과 그 어느 하나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해줘야 된다. 뭐 등록 기준을 갖추지 못한 경우, 확인서 제출하지 못한 경우, 그리고 신청한 자가 5조 각호, 이게 이제 결격사유입니다.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그리고 어떤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배되는 경우를 제외하고서는 반드시 내줘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네. 다시 법률을 좀 넘어가 보면, 그래서 5조가 이어지는 아까 그 좀 전에 봤던 경격사유. 요것도 이제 중요한 부분인데, 앞서 기본법 할 때 소방안전교육사 결격사유랑 똑같습니다. 일단 피성년 후견이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어떤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근데 요거는 제한이 소방 관련법만, 기본법, 화재 예방법, 소방시설법 등에서 이런 법에 금고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그리고 소방 관련법에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금고 이상의 집행유예 선고받고 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그럼 등록이 취소되고 나서 2년간이었잖아요. 시험 자격요건도 마찬가지지만 업등록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라고 합니다. 마지막 6번은 뭐 법인 대표자가 뭐 1호, 3호, 5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법인, 법인은 할 수 없다는 얘기인데 이 법인은 의미 없고요. 어차피 1, 2, 3, 4, 5에 해당하면 할 수 없다는 얘기죠. 결격사유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 이어서 보시면 제6조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라는 용어가 나오게 되는데 소방실 업자는 4조에 따라 등록한 사항 중 행안부령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또 행안부령 정한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최초에 등록해요. 등록 신청을 했죠. 그럼 이때 등록증을 발급을 해주거든요. 그럼 이제 이 등록증 발급을 받으면 이거는 소방시설업 등록증입니다. 상장처럼 생긴 증하고 수첩 2개가 받아져요. 그럼 이 상장하고 수첩 2개를 딱 받으면 그걸 가지고 세무서에 가서 사업자 등록을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서야. 사업자도 그때 나와요. 그럼 이제 이때 들고 들어갈 등록증이 내가 뭐 공사도 하고 설계도 하면 공사 등록증, 설계 등록증 다 들고 가면은 사업자 등록증 상에 공사, 설계가 찍히는 겁니다. 요 업종이다. 이런 식으로. 자, 그럼 일단 처음에 이제 발급받은 게 뭐하고 뭐냐면 이렇게 등록증하고 등록 수첩을 발급을 받아요. 그럼 등록증에는 이제 소방시설업 등록증 해놓고 밑에 전문공사업 이렇게 막 찍어놓고 대표자 이름 있고 주소 있고 막 그렇습니다. 근데 수첩에 딱 보게 되면은 뭐 주소 있고 대표자 이름 있고 한데 거기는 이제 기술자 이름도 막 있어요. 등록된 기술자들까지. 근데 이제 요 증 상장 같은 곳에는 기술자는 없겠죠. 주소하고 이런 것까지만 있는 상태고. 그럼 이걸 발급받았어요. 발급받아서 요거를 뭐 하는 경우가 있다고요, 지금? 재발급 신청해야 될 사유가 생깁니다. 재발급 받는 거, 다시 발급받는 거. 그럼 재발급 신청 받는 사유가 어떤 것들이 있냐면 첫 번째가 허러 못 쓴 경우, 허러 못 쓰거나 잃어버린 경우가 있고요. 잃어버릴 수 있잖아요, 증을. 그럼 두 번째로 변경 신고했을 때입니다. 변경 신고가 어떤 거예요? 주소 바뀌거나 대표자 바뀌거나 했을 때 변경 신고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지위 승계 신고시가 있습니다. 지위 승계 신고시에 이 세 가지를 공부하실 거고, 지위 승계 신고까지.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원래 한 개 더 있는 게 뭐냐면 휴폐업대가 있어요. 휴폐업 신고가 있는데, 근데 이거는 반납의 개념이라서 재발급은 아니고, 요건 크게 의미 두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재발급 신청하는 게 있는데, 그럼 최초에는 뭔 거고, 최초에는 등록인 것이고, 등록했을 때 요 신청하고 발급 나오는 게 15일 이내에 발급을 해줍니다. 요건 법적으로 15일 이내에 발급을 해주고 있고요. 재발급 신청했는데 허를 못 쓰거나 잃어버린 경우에는 3일 이내에 재발급을 반드시 해줘야 되고, 변경 신고했을 때에는 5일 이내에 재발급을 해줍니다. 근데 이때 또 중요한 게 타 시도로 이전했을 때, 요때는 7일 이내, 요런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지위 승계 신고 시에는 10일 이내에 재발급을 하도록 하고 있다라는 개념들을 지금부터 보실 거고,
여기서 이제 또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 변경 신고라고 하는 게 있다 이거죠. 이 변경 신고라고 하는 게 뭐가 바뀌냐면 대표자, 명칭, 상호, 그 다음에 소재지, 그 다음에 명칭, 상호 같이 찍었네요. 소재지, 그 다음에 기술 인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변경 1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가 반드시 필요하고요. 30일 이내에 신고를 해야 된다. 지위승계도 마찬가지지만 신고를 합니다. 지위승계 신고. 지위승계는 뭐냐면 이제 사망했을 때 상속받는 거. 그리고 이제 이걸 팔아가지고 인수합병했을 때. 요럴 때가 지위승계라고 하는 거고요. 이런 개념들이 지금부터 나옵니다. 사실상 공부하시는 법이 무슨 법이라고 얘기해? 사업법이 사업법. 사업할 때 어떤 기간이나 절차에 관련된 내용들이 주로 있는 법입니다. 공사법이. 그런 법이다. 라는 걸 아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이런 내용들이 또 이제 저희 요점 정리할 때는 다 수록이 돼 있으니까 아마 제가 일자별로 정리를 아마 다 했을 거예요. 그렇게 복습하면서 아마 정리를 하시게 될 거니까. 그때 또 프린트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료로. 이건 뭐 나중에 한번 교재 있으니까 그때 보도록 하고. 자, 일단 내용이 뭐냐면 변경신고. 소방시 업자는 등록한 사항 중 행안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 이게 제가 뭐라고요? 명칭, 상호, 소재지, 대표자, 기술인력. 아까 말씀드렸던 요게 이제 시행규칙에 나오거든요. 자, 그런 중요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면 됩니다. 그 밑에 이제 요게 다 행안부령에 다 나와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고, 밑에 26조 2번은 무슨 신고고요? 휴폐업 신고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이런 신고를 해야 되고, 일단 휴폐업 신고 받았을 때 어떻게 해야 되고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7조가 지위승계 신고에 해당하는 부분을 말하고 있어요. 지위승계란 이런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일단은 이 법률 부분 먼저 한번 쭉 보고요. 그 다음에 시행규칙으로 한번 쭉 볼 건데, 그래서 일단 변경신고 해야 된다. 자, 휴폐업 신고. 업자는 소방시설업을 휴업, 폐업 또는 재개업할 때 또 마찬가지로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줘야 되고요. 그리고 폐업 신고를 받은 시도지사는 등록을 말소하고 그 사실을 또 행안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해놓고, 폐업 신고를 한 자가 말소된 후 6개월 이내에 같은 업종의 소방시설업을 다시 등록하게 되는 경우 해당 업자는 폐업 신고 전 소방시설 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요게 나오는 이유가 뭐 때문이냐면 그 업자한테 제일 큰 게 뭐겠어요? 업자한테 받는 어떤 벌칙 중에 제일 큰 게 영업 취소입니다. 영업 취소. 그 다음이 영업 정지예요. 근데 업종에 보게 되면 1차 경고 있고 2차에 영업 정지 6개월이 있습니다. 6개월 다음 바로 취소해요. 영업 정지 6개월 다음 바로 취소해요. 근데 영업 정지 6개월을 받은 거예요, 내가. 영업 정지 6개월 받으면 6개월 동안 아무것도 한 건 할 수 없잖아요. 그럼 이거 있으니까 일부러 폐업시키는 거예요. 일부러 폐업시켜서 다시 재개업한다고 또. 6개월 영업정지 안 받으려고. 근데 6개월 영업정지 받은 시점은 뭐가 될 거다? 반드시 6개월 이내에 다시 재개업을 할 때에는 이전의 업종 걸 뭐 한다? 받아온다고 하니까 결국 영업정지 기간을 더 채워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편법을 쓸 수 없다. 이런 얘기고, 취소되면 당연히 또 몇 년간 할 수 없으니까 취소되면 2년간 할 수 없거든요, 원래. 취소된 경우는. 그러니까 근데 영업정지 받은 경우에 꼼수로 해서 영업정지 받고 폐업시켜버리고 재개업하는 경우가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 잡아내겠다는 얘기죠. 의도는 그런 개념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 지위를 또 승계한 자에 대해서는 폐업 신고 전 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유효 효과가 승계가 될 거다. 그래서 또 이제 대표를 바꾸거나 이렇게 해도 어차피 전체 내용은 계속 뭐가 될 거라고요? 승계될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지위 승계에 대한 용어가 나옵니다. 제7조에 다음과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종전의 소방시설업체 지위를 승계하려는 경우에는 그 상속일, 양수일, 합병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행안부를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게 좀 빠진 게 여기 30일 넣었으면 앞에도 다 30일, 30일 좀 넣어주면 좋은 것 같은데, 이건 이 30일은 뒤에 다 있는데 다 같은 30일이에요. 다 같은 30일이고 일단 30일 신고해야 된다. 그게 내용이 뭐냐면 사망한 경우 상속인들, 양도한 경우에 양수인들, 산 사람이죠. 그리고 합병시킨 경우에 합병 후에 남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새로 설립된 법인들이
신고해라. 그래서 지휘승계 신고를 반드시 해야 된다. 30일 이내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 또 다음 각 어느 한에 해당한 절차에 따라 업자의 전부를 인수한 자가 종전의 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경우에는 그 인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실을 또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사업적인 내용이라서 이런 건 있다라는 얘기고요. 밑에 내용은 보실 건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여기까지. 운영은 좀 이따 보도록 하고. 자, 여기 7조 내용까지가 어떤 변경 신고부터 지휘승계 내용이 있는데 전부 다 시행 규칙 안에 있어요. 그래서 바로 여기 보면은 등록 신청부터 나오죠. 제2조. 제일 처음 등록하는 겁니다. 공사법 4조 1항에 따라 소방시설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에 첨부된 서류를 첨부하여라고 돼 있죠. 첨부하여. 우리 앞에서 누구한테 등록하라고 했어요? 시도지사입니다. 법규상은 시도지사인데 시도지사 받아줄 리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걸 어디다가 제출하자? 소방시설업자협회. 근데 이게 사실상 법규상 이런 용어고요. 우리나라 검색했을 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소방시설협회라고 검색하셔야 돼요. 그래서 한국소방시설협회가 있는데 그게 시설업자협회입니다, 원래. 그래서 업 대표자들이 모여서 만든 단체거든요. 그래서 시설협회는 관리를 누구만 한다고요? 설계, 공사, 감리, 방염업에 대한 단체들이 모인 거라고요. 그러면 이제 점검업체들은 따로 뭐가 있다? 소방시설 관리협회가 따로 있습니다. 그 관리업자협회들 따로 있고요. 이런 협회에 제출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제출된 서류가 이런 데 넘어가야 됩니다. 지금 뭐 공부하실 내용은 아니고 이런 서류들이 쫙 있다는 얘기고. 거기서 이제 보통 시험 준비할 때 나오는 것들이 몇 개 있어요. 뭐 이런 거 90일 이내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것들은 뒤에 요점 정리하고 문풀하면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서 일단 공사할 때는 뭐 이런 서류들이 더 필요하다.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넘어가고요. 그다음 등록 신청 서류 보완이라고 해서 최초 제가 15일 이내에 발급을 해줄 거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서류가 뭔가 미진한 경우에는 10일 이내 기간을 정하여 보완 기간도 준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2조 3번은 등록 신청 서류 검토 확인 및 송부 뭐 넘어갑니다. 중요한 거 없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 3조에 앞에 말씀드렸던 거죠. 시도지사는 돼 있어요. 시도지사는 사실 시설협회가 낼 건데 시설협회가 한번 여기 등록 신청을 받았을 때는 그걸 소방서로 한번 보내거든요. 소방본부로 한번 보내거든요. 본부에서 허가받고 다시 내려와가지고서는 그 시도협회를 통해서 발급받는데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협회를 경유해서 협회 쪽을 이용해서 이런 등록증 및 수첩 두 가지 있다고 했죠. 제가 등록증하고 등록 수첩이 있습니다. 증은 상장처럼 생긴 거고 수첩이 이제 자격증처럼 생긴 건데 요거 신청인에게 발급해 주어야 한다. 여기 이제 15일 이내에 발급을 해주게 되고요. 자, 이어서 4조 계속 갑니다. 계속 4조에 보면 재발급 및 반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말씀드렸듯이 어떤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 쓰게 된 경우 재발급 신청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때 재발급 신청하는 경우에는 재발급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고 그리고 이때 시도지사는 이때 재발급은 3일 이내에 재발급을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반납해야 된다. 그게 취소된 경우는 바로 등록증을 반납해라. 뭐 이런 얘기 하고요. 그리고 또 재발급을 받았는데 앞에 잃어버렸다고 생각을 다시 찾은 거예요. 그럼 앞에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걸 찾은 걸 반납해라.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뭐 반납 안 하고 버리겠죠. 그죠? 예. 뭐 어차피 잃어버렸다고 받은 건데. 근데 반납해라. 이런 얘기 합니다. 그럼 4조 2번이 이제 등록 관리가 나오게 되고 시도지사는 등록 관리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인데 뭐 보실 필요 없어요. 이런 거 등록을 관리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고. 자, 변경신고사항. 아까 말씀드렸던 행안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이 중요해요. 이게 중요한 내용이고 명칭, 상호, 소재지, 주소, 대표자, 기술인력. 요게 중요사항이라고 합니다. 그럼 요거 때문에 변경신고를 하게 되면 30일 이내에 변경신고를 해야 되고요. 신고를 받은 협회는 5일 이내입니다. 5일 이내에 수첩을 재발급을 해줘라.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6조에 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변경신고서에 서류를 첨부해서 제출해라.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여기 제출하는 서류 양식들이 나오는데요. 그냥 설명만 들으시면 돼요. 외우려고 할 필요 없어요. 그냥 생각만 하시면 돼요. 등록증을 잃어버렸어요. 등록증을, 상장을. 요 상장을 잃어버렸으면 당연히 뭐가 바뀐, 요 안에 뭐가 있는 거냐면 등록증 자체가, 잃어버린 게 아니고
등록증을 변경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등록증을 갖다가 변경하고 수첩을 변경을 할 때 바꾸는 사항이 뭐였다고요? 명칭, 상호, 소재지, 대표자, 기술인력이잖아요. 근데 기술인력이 바뀐 거예요. 기술인력이 둘이 담당 기술인력이 바뀐 거예요. 퇴사하고 들어오고. 근데 그렇다고 요거 증을 발굴 필요는 없잖아요. 왜냐면 증에는 상장처럼 생긴 것은 기술자가 없으니까. 요때는 요 소리는 안 낸다는 겁니다. 수첩만 왔다 갔다 할 거고. 그런데 명칭이 바뀌고 주소가 바뀌고 대표자가 바뀌었을 때는 당연히 둘 다 바꿔야 되잖아요. 계속. 네, 그것만 이해하시면 돼요. 그 얘기하는 거니까. 그런 개념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럼 추가로 첨부되는 서류가 뭐다 이런 얘기인데 넘어가셔도 되고요. 그래서 이때 이제 변경 신고 서류를 제출받은 협회는 5일 이내에 재발급 해줘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제가 타 시도로 바뀌었을 때, 타 시도로 이사할 때에는 7일 이내에 반납한다, 재발급 해준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날짜만 잠깐 체크하시면 돼요. 그리고 6조 2번은 휴폐업 신고. 그래서 만약 휴폐업을 할 때 또는 재개업할 때에도 그 날로부터 반드시 며칠 이내, 30일 이내에 신고를 서류 제출해가지고 시도지사한테 제출을 해야 한다. 이런 얘기들까지 이제 보신 겁니다. 요 뒤에 내용은 보실 필요 없어요. 이 내용 보실 필요 없고요. 그러면 지위 승계 신고 7조 마찬가지로 앞서 말씀드린 지위 승계를 하게 되면 30일 이내에 다음 구에 따른 서류를 첨부해서 제출하는데, 요 첨부하던 서류가 너무 많죠. 이런 것들을 막 지금 외울 수 있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30일이라는 날짜를 기억하시는 게 중요하고, 지위 승계 신고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이런 용어가 많이 나올 거다라는 걸 아시는 게 중요한 거죠. 이런 서류를 지금 막 외울 수 있는 사항은 절대 없어요. 저도 막 외우는 거 아니고. 요런까지 보실 필요 없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시행규 좀 전에 보셨던 등록에 대한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소방공사법 제7조 내용까지 연관되는 부분이 아까 시행규칙 제7조까지인데, 그 내용들을 한번 들어보시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그 주제들로 뭐 시험에 나오는 어떤 것들은 따로 정해서 풀이하는 것들이어서 뭐 다 보긴